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행보를 놓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불편한 심기가 하나둘 수면 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원장은 지난 주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데 이어서 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고요. 5.18 민주화 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사흘간 호남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행보라는 말에 조국 원장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하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광주의 옥지원 대주교님, 그다음에 익산의 논불교 교정원장님 등이 저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게 있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 올리는 게 인간으로서 도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방선거 운동을 지금 하려고 광주나 전주를 가는 건 아니다. 동선을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조국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라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성급하면 실패한다라는 쓴소리를 냈고요. 강득구 의원은 지금 개선 장군처럼 행동한다라면서 행보를 좀 비판했는데 지금 민주당의 비판에 조국 혁신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혁신당을 향한 견제가 오히려 과도하게 표출되고 있다라고 대응했는데 조국 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이 의원님은 어떤 평가를 하고 싶으신가요? 아마도 오랜 기간 수감 생활을 통해서 네. 이제 나왔기 때문에 평소에 보지 못했고 인사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위 인간적 도리를 다하는 어떤 행보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네. 언론에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이제 지적하고 비판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 사실 언론의 그런 동정 기사가 조금 더 과도하다 이런 면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한 번쯤은 좀 돌이켜볼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네. 종교 지도자에 대한 고마움의 인사표시 이런 부분들을 저렇게 꼭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인간적 도리를 다하는 측면들은 비공개로 오히려 조용히 할 수도 있는 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볼 지점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호남 일정을 오늘부터 사흘간 하고 있는데 조국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일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을 찾는다고 합니다. 지금 출소한 지 한 열흘 정도 된 조국 원장. 이렇게 움직이게 만든 요인이 있을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명백한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라고 봐야겠죠. 네. 조국 전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지금 아직 인지 부조화가 저는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이분이 민주화 운동으로 해서 구속되신 게 아니라요. 입시 비리 혐의로 구속이 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사과하시는 것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본인은 잘못한 거 없고 억울한 피해자였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그걸 입증받으려고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시거나 한다면 아마 국민들로부터 큰 심판을 받으시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과 혁신당이 경쟁 체제가 되는 것인가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글쎄요, 이제 조국 혁신당의 어떤 지향과 민주당의 지향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실제로도 여러 가지 기관의 어떤 활동들을 보면은 서로 협조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여기에서 갈등이라든지 어떤 이견 이런 것들이 표출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크게 보면 어쨌든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어떤 지지 기반도 마찬가지고 함께 가야 될 그런 정치 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 이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여기 오시기 전에 검찰개혁 특위 회의도 하고 오셨는데 네. 최근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다는 것, 이 부분에 좀 우려가 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의 입장을 냈는데 두 분 의견 관련해서 들어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재준 의원님 한번 의견 주시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재명 정부의 태생 때문에라도 적어도 검찰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수사권 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심지어 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기소된 사람이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개혁을 내시더라도 그건 국민들의 시야에서는 아마 오해받게 될 겁니다. 본인의 어떤 보복성 조치다 또는 어떻게 본인의 범죄 혐의를 벗기 위한 조치다라고 오해받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통령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라도 너무 검찰 같은 수사권에 너무 손대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지금 법무장관의 이런 신중론 또 검찰개혁특위 계시기 때문에 관련된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당 특위에서 지금 간사를 맡아서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번 그 대통령 관저에서의 당 지도부 만찬 그날 이제 언론 브리핑하고 다음 날 또 의총에서 정청래 대표께서 그 결과물을 또 의원들에게 이제 경과 보고하는 예. 그런 자리가 있었고 그 당시에 했던 얘기는 딱 이겁니다. 9월 25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본회의에 검찰청 폐지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또 새로운 수사기관으로서의 중대범죄수사청, 가칭 이런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이런 것들을 담는 정부조직법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실, 정부, 당정대 간의 입장은 이견이 전혀 없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견 없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9월 25일 날 검찰청은 폐지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